요즘처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쉴 수가 없는 이유는 전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봐도 작업자들 모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연륜이 느껴집니다. 이곳의 주인장 성록기 씨의 경력은 55년, 망치를 두드리는 작업자의 경력은 48년, 마지막 작업자의 경력은 54년. 모두가 경력 40년 이상입니다. 짧게는 48년에서 길게는 55년까지. 헤아리기도 힘든 긴 세월을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며 보냈습니다. 보통 한 7번 내지 6번이 손에 들어가야 손을 걸쳐야 홈이 한 개가 나와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렇죠. 7번 이상이 걸쳐. 완전히 포장해 나가려면 자루 받고 세아리고 박 한 9번에서 10번. 그래야 이제 박스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제 하면 한 가지가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참 많은 거예요. 이곳에서 제작하는 농기구는 호미뿐 아니라 낫, 괭이, 칼을 포함해 약 50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 인기 있는 농기구는 바로 이 호미입니다. 이 호미가 제일 많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이게 밥 메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요. 예상외로 호미는 크기와 꺾인 정도에 따라 굉장히 세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용도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큰 거는 대짜는 고구마 감자, 도라지 인삼 캐는 거. 중짜하고 소짜는 밥 내는 거. 작은 거 2개는 풀 뽑고 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배추 심고 모종하고 풀 뽑는 거. 이거는 약초 산에 가는 거 약초. 지금 정리하는 것이 꼬챙이 모양으로 만든 1차 쇠송형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호미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달라요. 소자, 중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에 녹여가지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게 뽑고 두드려가지고 이게 빼는 거예요. 호미는 자동차 하부에 사용하는 판 스프링과 같은 재질의 특수 강철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요. 그때마다 달라요. 시즌마다 이제 더 물량 많이 들어오는 계절도 있고 농사철이 아무래도 제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농사철. 기본 쇠가 만들어졌으니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호미 제작입니다. 제작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입니다. 화덕의 불 온도가 1500도 남짓이 되어야 쇳덩어리를 자유자재로 달고 만들기 편해진다고 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지금은 똑같잖아. 빨갛잖아. 지금 아직 색깔이 빨간 하얀색이 안 나잖아. 그래서 지금 불문을 열어놓고 달구는 중이잖아. 그 지금 일을 못 하잖아. 아, 이게 어느 정도 달궈져야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일이 안 돼. 어느 정도 빨간기에서 약간 하얀색이 올라와요. 하얀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야 쇠를 꺼내시네요. 하얀색이 나잖아. 호미 제작의 첫 단계는 불에 잘 달궈진 쇠를 낙하 해머에 넣고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쉬워 보여도 내공이 필요한 일인데요. 호미 면의 두께가 부위별로 달라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두드리고 맞춰야 해서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대장간 일하면은 뭐 그렇게 별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장간이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어떠한 틀에 놓고 찍는 게 아니야. 다 찍게 망치를 가지고 자기가 다 물건을 만드는 거야. 뭐 호미를 만들든
낫을 만들든 아주 인쇄를 하지 않으면은 글씨를 똑같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공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건 이제 기술을 연마를 하면은 근사치 서로 비슷하게 나오지. 그러나 찐빵같이 똑같이는 안 나온다는 거야. 낙하 해머가 내리치는 엄청난 힘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게를 잡은 손이 흔들리면 호미의 형태가 망가져 조금의 미동도 없이 뜨거운 집게를 잡고 버텨야 하는데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땐 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서 망치로 쇠를 내리치는 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으로 강약을 조절하며 호미 표면의 두께를 맞춥니다. 이거는 불 달고도 식으면 안 되는 거야. 식으면 그 몇 분 산간에 거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달구면 되지 않느냐. 또 달구면 되지. 그 달구는 게 어렵다는 거야. 불에다가 이렇게 놓다. 그러면 여기는 달궈지면 여기는 또 안 달궈지잖아. 이런 거 반뜨지면 다 달궈지는데. 그러면 건드려 놓으면 두 번째는 더 어렵다는 거야. 달구기가. 이건 왜 빼놓는 건가요? 너무 하얀 차. 아니, 너무 하면 어떡하세요? 새가 물이 돼버려. 센 물이 돼버려. 쇠가 덜 달궈져도 안 되지만 너무 달궈지면 물러서 모양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곳의 호미가 유명해진 건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초벌 매질을 빼고는 거의 모든 과정이 작업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져 날이 정교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네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게 이렇게 만들잖아. 이게 기술이다. 아직도 내가 남한테 맡기면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나오니까 아직도 내가 나이가 좀 뭐 이거 힘이 들어도 내가 계속 이걸 하고 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데 요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가르쳐도 잘 안 된다. 호미 제작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정별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성형이 끝난 호미의 다음 과정은 다른 작업자의 몫입니다. 작업자가 다시 화덕에 쇠를 넣고 갈구기 시작합니다. 불 온도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세요? 감으로. 감이요? 호만 나거든. 아프시면 아세요? 예. 처음 한 사람 몰라도 오래 한 사람 불 보면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수.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일하다 말고 기계를 정비하는데요. 이번엔 구석구석 기름칠까지 합니다. 이보다 나이 더 많지. 더 많아요? 내가 70년인데 이보다 나이 더 많이 알아. 이 기계가요?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렇지.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뭐하면 안 돼요. 관리 잘해야. 아무 땅 안 되면 그게 다 버려버려. 쇠가 단단해 작업 전엔 항상 이렇게 불에 달궈줘야 작업이 용이합니다. 이번 공정은 호미의 모양을 정확한 크기와 형태로 잘라주는 과정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너무 크니까 일정하게 규정을 맞추려고 그냥 해놓으면 뽕치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똑같게 하려고. 모양을 만드시는 거네요. 근사치를 비슷하게 하려고. 호미의 형태를 사람 손으로 잡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숙련공들의 손길로 점점 호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옛날에 손으로 썰었는데 그래 힘이 드니까 못해. 그래. 예전에 일일이 다 손으로 썼었어요? 네, 그래. 기계랑 손으로 써는 아, 차이 나지. 일도 빠르고 사람이 힘이 덜 드니까. 그날 오후 오전에 시작한 절단 작업이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작업자에게 호미를 인계합니다. 자세히 보니 호미 끝부분이 날카롭고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업은 호미의 삼각형 모양 둘레 주변을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겁니다. 공업용 그라인더를 이용해 거친 부분은 매끄럽게 갈아주고 날을 낼 부분은 섬세하게 손질합니다. 여기는 이래 물건이 빤듯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때리다 보면 이게 조금 삐딱삐딱 하거든. 그래서 이거 빤듯하게 가려서 그란대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고. 이 물건이 거칠고 안 거칠고 차이가 나. 이거 안 가려도 되긴 안 가면 물건이 거칠지. 모양이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마감 처리에 따라 제품의 질이 달라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14,000개가 넘는 호미가 수출됐는데요.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책임감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산이라고 가격은 더 받는데 제품이 그 차이를 못 낸다면은 경쟁성을 잃게 되고 누가 소비자가 찾겠나. 그러니까 더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높이려면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호미를 달구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호미 꺾기 작업입니다. 능숙한 작업자가 망치질을 통해 각도를 잡습니다. 달군 쇠가 식기 전에 오로지 감으로 각도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엔 기계에 넣고 한 번에 구부려준 후 다시 섬세하게 두드리면서 최적의 각도를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루만 박으면 완제품이 다 되는 거야. 아,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지. 여기 이제 보통 이게 호미목이다. 호미목. 여기가 목이라 하거든. 목이 좀 든든해야 호미가 좀 일하는데 좋고. 여기만 든든해서 든든하면 또 두꺼우면 여기도 두꺼우면 불 같은 긴 메기가 좀 열납지 않잖아. 여긴 또 좀 얇아야 불 같은 메기. 그 나름대로 기술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의 힘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미의 허리는 굽히고 날은 오므려 손잡이와 날을 30도 각도에 맞춰 제작합니다. 찌개 망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하나 뭐 일하면 작업이고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찌개 망치를 오면 하나 작품을 만드는 거야. 일이라 생각하면 일이고 이것도 하나의 작가라면 작가의 작품이야. 저마다 하나의 다른 거야.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호미를 만들면서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지금 인정받는 이유인 것 같다고 작업자는 얘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호주 수출 물량을 출하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장간의 하루는 화덕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연료는 화력이 세고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가는 갈탄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양만 무려 3,0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무 놓고 연탄 불 이렇게 피듯이 맨 똑같이 나무로 피는데 이제 나무로 피우면 더디니까 이 불이 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불이 없을 때 나무 놓고 피고 나무 이제 일할 때는 불이 있으면 이렇게 한삽 벗어 옮기고 이렇게. 오늘은 일이 많아 불을 지피는 손이 바쁩니다. 탄을 넣어야
불을 피면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간에 들어오면 처음 배우는 것이 이 불 피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불을 피울 땐 처음처럼 늘 그 앞을 지킨다고 합니다. 산이 안 좋으면 불이 약한 일이 옳게 안 되니까 제품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능률이 안 나지. 불이 좋으면은 빨리 계속 하루 종일 잘 딸고, 산이 질이 안 좋으면은 뭐 계속 불 손봐야 되고 손봐야 일이 안 되죠. 이제 호미 제작의 마무리 단계, 손잡이를 다는 작업입니다. 손잡이는 작업자가 일일이 인두를 찍는 방식으로 상표를 각인합니다. 손잡이에 사용되는 나무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튼튼한 밤나무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수출 물량에도 한글로 상표를 표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호미는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라네요. 손잡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대중소에 따라 다르고 또 주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마지막으로 호미자루에 손잡이를 달아주면 공정이 끝나는데요. 강철을 나무에 박는 작업이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픽제를 한거 열어 다 피거든. 그럼 너무 달았다. 너무 달았어. 조금 있어. 한 많이 담아 타 뒤에서. 얼마 전까지 이 일을 하던 선배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반드시 당기고 반드시 해야 돼. 그래 나오면 끝부분을 불에 달고 나무 손잡이에 꽂아 마감하는데요.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쇠 끝부분을 손잡이 밖으로 빼 구부려 박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 달 안 됐어 아직. 그래도 잘한다 할게네. 그래 한 달 안 되는데 이만큼 하면 잘하지. 칭찬에 힘입어 망치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것도 쉬운 게 아니네요. 쉬워 보여도 하면 또 온도하고 다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의 온도와 힘, 타이밍, 3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대장간 일을 배우고 있지만 아직 매캐한 연기 앞에서 온종일 구부리고 망치질을 하는 건 참 고됩니다. 볼품없던 쇳덩이가 날렵한 호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의 50년 세월이 가져다준 결과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던 수출 주문이 이젠 미국, 유럽뿐 아니라 네팔, 인도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나가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4박스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 반 이상은 아마 수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렇게 꽤나 꾸준히 해가지고 한 8, 9곳은 직수출로 하고 있고요. 배송 트럭의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작업자들이 바빠졌습니다. 한 번에 호미를 10개씩 잡아 밑에서부터 가지런히 상자를 채우는데요. 포장은 보통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넣는 방법이 있어. 요래 넣어야 이거는 옆으로 가면 여기가 찔레잖아요. 찔레있겠네. 요래 안 찔레고 해야 돼. 이젠 수출 경력이 쌓여 포장짐은 빠르게 척척 해냅니다. 오늘 출하되는 중간 크기의 호미가 외국에서 가장 인기라고 하네요. 상자 한 개 무게만 해도 30kg이나 돼서 꽤 무겁지만 수출 물량이 나가는 날은 기분이 좋아 무거운 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손으로 만들어야 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200개 남짓입니다. 물량은 많지 않지만 저렴한 수입산 호미에 비해 튼튼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때마쳐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준비한 물량을 차에 실는데 대장간 막내 우람 씨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워 만든 첫 호미를 수출하는 날이라 마음이 남다릅니다. 매번 보낼 때마다 혹여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무사히 날짜 맞춰서 제품이 다 완성된 거 일단 안도. 그것도 안도가 되고 저게 또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아빠 고생했다 이거죠. 이제 호미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정성 들여 만든 호미가 호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내 마음적으로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이 직업을 해가지고 한평생 해가지고 그래도 늦게라도 내 소비자한테 또 우리나라가 아닌 전 또 다른 국가지 세계로 나가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뿌듯하지요. 또 다른 주방용품을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함안군. 뭔가 두들기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쇠를 다루는 대장간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소리가 칼을 만드는 소리였군요. 수제 칼도 만들고 다마스커스 접시 칼도 만들고요. 요리하시는 분이 하나 갖는 게 소망일 만큼 이제 고가 칼만 만드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칼은 강도와 탄성이 높은 칼로 특유의 화려한 물결 무늬가 특징인데요. 단단함을 자랑하지만 제작이 까다로워 숙련된 기술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접시칼, 다마스커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한 쇠, 물른 쇠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쇠를 이용해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강한 거가 너무 칼로 전체가 되면 쉽게 부러지고요. 고강도를 쓰기 위해서는 물른 게 이제 받쳐져야 돼요. 1600, 1700도까지 고열을 올려야 돼요. 철 표면이 녹아야 이제 붙잖아요. 표면 녹을 때까지 달궈야 돼요. 한창 달궈지는 쇠를 갑자기 꺼내더니 그 위에 흰색 가루를 뿌리는데 소금 같기도 하고 대체 이것의 정체가 뭔가요? 봉사라고 이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쇠가 고열에 들어가면 타버려요.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이물질을 없애주고 타는 거를 방지해줘야 쇠와 쇠끼리 접지가 잘 돼요. 서로 다른 쇠를 하나로 만들기까지 타이밍에 맞게 수시로 뿌려줘야 하는 봉사. 그러기 위해선 불의 변화를 세심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면 다 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더 고열로 올라갈수록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하얀빛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이제 표면이 녹아 들어갈 때죠. 기다리던 때가 오자 놓치지 않는 김정식 씨. 바로 쇠를 꺼내 망치질을 하는데요. 뭘 보시는 거죠? 잘 붙었나 보는 거예요. 공백이 없잖아요. 다시 불 속에 넣어 녹여줍니다. 지금부터가 단조 작업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망치가 녹은 쇠를 다져주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망치는 쇠를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쇠로 만드는 것이죠. 웬만한 힘 갖고는 빨리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궈져 있을 때 센 파워 가지고 빨리 늘려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 작업.
쇠 상태에 맞춰 망치질의 속도와 강약도 조절합니다. 안까지 완전히 녹은 쇠는 떨어지지 않게 반으로 접은 후 사이가 잘 붙게 다시 붕사를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힘든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쇠와 쇠 사이에 이게 표면이 녹았잖아요. 녹은 상태에서 그냥 접지만 이렇게 되면은 접지가 약해요. 공기 기포가 없게 두드리면서 붙여나가면서 센 불을 다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 이제 완전한 접지를 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성질의 쇠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이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좋은 칼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이죠. 400에서 500겹 정도 접는 게 문양도 이쁘고 적합하더라고요. 그 이하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질 바뀐 게 조금 떨어지고 또 문양이 많이 거칠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접으면은 또 탄소가 도망을 많이 가갖고 칼이 약해져요.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칼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순간부터 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한겨울에도 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땀 흘리며 불과 싸운 결과 마침내 약 500겹의 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쇠는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주는데 망치질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붙인 부위가 완전한 접지되기 전까지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두드릴 때도 세게 못 두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봐가면서 두드려야 돼요. 막대기 모양으로 불에 달궈준 후 재빨리 빼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단단히 고정시킨 쇠의 윗부분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꽈배기처럼 꼬이기 시작하는 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꼬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덜 쪼였네. 위에. 응? 위에 딱 아구를 맡겨줘야 벌어지질 않네. 속까지 달궈진 쇠라고 하지만 성인 남자 2명이 힘을 써도 벅찬 작업입니다. 됐다. 꽁에서 종이처럼 얇게 돼가지고 층층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이 통째 두드려서 날을 만들어도 강한 쇠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칼날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작된 단조 작업. 꼬여서 동그랗게 변한 쇠가 여러 번의 망치질을 거쳐 다시 납작한 형태로 바뀝니다. 망치 소리가 굉장히 큰데 네. 청량은 괜찮으세요? 아주 오른쪽 귀 잘 안 들려요. 왼쪽 귀밖에 안 들려요. 한쪽 귀에 청력을 잃으면서까지 놓을 수 없는 다마스쿠스 칼 만들기. 그러는 사이 일정한 두께로 납작하게 박힌 쇠.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데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다마스커스 강입니다, 얘가. 그리고 얘는 고탄소 강이고요. 고탄소가? 예. 또 이제 얘도 강하지만은 얘보다 한층 더 강한 이제 강제를 중간에 넣고 요렇게 붙일 거예요. 고탄소강을 넣어줌으로써 다마스쿠스 칼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보완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칼이 날을 세워놨을 때 오래 유지되고 칼이 절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진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급 칼로 바뀌는 거죠. 지금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 모든 신경을 칼에 쏟습니다.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다마스쿠스 칼. 수십 년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칼 표면만 봐도 완성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외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뜬 자리라든가 덜 붙은 자리는 표시가 납니다. 완성된 다마스쿠스 칼은 1차 연마 작업을 통해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아무래도 저기 열이 많이 나니까 손을 많이 댑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매일 이렇게 물집이 잡혔다 아물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연마까지 마친 칼은 가장 중요한 열 처리에 들어갑니다. 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단단해져서 칼로서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불에 한 번 더 넣어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경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자국 나잖아요. 삐져 먹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멀쩡합니다, 이빨이. 썰을 이래 해도 얘는 잘 안 망가져요. 경도까지 높인 칼은 2차 연마를 통해 날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철에 넣어주는데요. 탄소가 산화가 빨리 되면서 더 파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층계가 일어나면서 고유의 문양이 나타나요. 닦아내자 서서히 나타나는 무늬. 집념과 인내로 만들어낸 다마스쿠스 칼. 얇은 종이는 물론 캔까지 단번에 잘라버리는데요. 하나 만들고 마음에 딱 들면은 뿌듯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작품 했구나 하고 아 이제 이 칼은 의뢰하신 분한테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좀 할게요. 아이 뭐야. 국그릇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나이가 들으니까 뭐 인자는 이런 게 조금 좀 고상하게 먹어야 된다고. 그지? 밥상기가 좀 더 고상하고. 예, 그래야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식사할 때 좀 차분해진다 할까. 이래 좀 이런 그 하면. 시대 불문하고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찾아온 유기 공장. 용해로에서 쇳물을 녹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넣는 재료가 유기 아닌가요? 뭐가 있거나 조그만 티가 있으면은 이거 다 폐기하거든요. 표시해놨죠? 조금만 이렇게 스가 있어도 폐기해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요 안에 기포가 있으면은 못 쓰고 다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운 거죠. 딱 봐도 불량인 제품부터 아까울 정도로 티가 안 나는 제품까지 모두 다 용해로에 넣어줍니다. 다시 유기로 만들려면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한데요. 바로 이 가루입니다. 돈가루예요, 돈가루. 주석하고 합금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이 안 들어가면 제품이 안 돼요. 1kg에 주석이 280g이 들어가야 이 방자 제품이 되는 거예요. 불량이 나지 않게 황금 비율에 맞춰 합금을 만들어 줍니다. 유기와 돈가루가 용해로 안에서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는데 이때 용해로의 온도가 1300도씨, 사고 위험이 늘 뒤따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습기가 차든지 물이 묻은 거를 지으면은 이게 도가니가 다 날아가요. 터져요 다. 빵 하고 터지면은 막 천장으로 막 다 올라가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거 다 이게 다 된 거죠. 이거 다 힘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열기가 온몸을 덮쳐와 얼굴을 드는 것조차 힘듭니다. 배울 때 이거부터 배워가지고 뭐 지금 나이 먹어서 머리 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다치셨으니까 되게 두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뭐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지만 45년 동안 한 길을 파서 이제 전문가가 다 됐는데요. 날 녹으면은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펄펄 끓는 쇳물을 초콜릿 모양 틀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유기를 만들 때마다 깨서 사용한다는군요. 용해로에 한 번 녹일 수 있는 양이 300kg. 하루 작업량인 3톤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열기 외에도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냥 들기도 무거운데 쇳물이 굳기 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무게만 해도 한 10kg 나갈 건데 쇳물 품으면 보편적으로 한 20kg에 30kg 나갈 거예요.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합금 덩어리가 충분히 모이면 유기 제작이 시작됩니다. 만들 제품의 금형부터 고르는데요. 4대째 유기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제작한 금형만 최소 500개. 요즘 인기 있는 것부터 옛날 것까지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접시가 들어가거든요. 오칠도 입히고 뭐 다양한 뭐 패턴을 줘서 일반 유기가 아니라 좀 새로운 유기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거푸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만드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민물이랑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 형성된 퇴적포이거든요. 그 퇴적포가 이제 그 갯벌 흙 같은 거죠. 엄청 미세하고 고운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채운 흙은 빈틈없이 다져서 흙 속 공기를 빼주는데요. 거푸집을 잘 만들어야 유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릇에 따라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무늬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무늬가 상하지 않게끔 흙이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봐야지 되는 영역이고요. 침착하게 금형을 뺀 작업자. 애써 만든 거푸집이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밑에 불을 붙여줍니다. 거푸집의 미세한 틈을 막아주는 한편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데요. 수작업이라 불량이 나지 않게 특히 더 조심합니다. 앞과 뒤를 따로 만든 거푸집은 이제 하나로 합쳐줍니다. 거푸집 준비가 끝나면 만들어 놓은 합금을 깨서 녹이는데요. 2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딱 하면 끝이죠. 접시 하나 2kg 해서 나머지 1kg를 덜어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새 용암처럼 잘 녹은 합금. 식기 전에 거푸집 안으로 빨리 붓는 게 관건. 다행히 새지 않고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푸집 안에 있는 접시를 꺼내야 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는데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따가 깎아봐야지 최종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어요.
주물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 겉은 멀쩡해도 속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기는 이제 열을 한번 이렇게 열 처리를 해줘야지 안 깨지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거든요. 700도씨 가까이 열을 가한 접시는 꺼낸 즉시 바로 물에 넣어 급속 냉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까닭에 대량 생산이 힘든데요. 열 처리까지 마친 유기는 표면을 벗기는 가공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그 손끝에서 묵은 때를 벗고 황금빛 아름다운 자태를 보입니다. 자질이라 그러는데 이게 형태도 이쁘게 만들고 일단은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오랜 시간 유기 만들기에 매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술이죠. 힘을 주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물건이.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는 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 작업을 사시사철 2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쇠를 힘으로 깎는 거니까 그게 제일 힘들겠죠. 저희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나 잘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가공한 유기 접시. 처음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세밀한 연마 작업으로 접시 앞쪽에 황금빛도 찾아주는데요.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가공 작업을 마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가지 공정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전통과 현대 디자인이 만나 탄생된 유기 접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전통 유기에 색을 더한 것인데요. 그 온나무 수액으로 만든 이제 염료이거든요. 주석이라고 하는 빨간 돌가루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입돼 있는 그런 염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 방식은 그대로 지키되 트렌드를 입혀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나서는 중입니다. 보람이라면 그래도 전통 공예인데 내가 만든 걸 어떤 분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런 자부심 아닐까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이곳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있다는데요. 뭔가 분주하게 만들어내는데 도통 감이 오질 않습니다. 기계 사이를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 뒤집게 같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치자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숟가락이었네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기계 작업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7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7공정. 단순하게 생긴 모양에 비해 많은 공정이 필요한 숟가락.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식기나 나이프, 포크, 숟가락 만드는 스테인리스 원자재입니다. 녹이 덜 쓸고 단단해서 수저 등을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보통 2에서 3.5mm 두께를 사용합니다. 한 묶음에 1톤 정도 된다고요. 거의 4톤 가까이 되는 거죠. 일반 숟가락으로 만들면 3만 5천모 정도예요. 가장 먼저 스테인리스 판을 금형 기계로 넣어 1차로 숟가락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프레스 방식으로 숟가락처럼 대량 생산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특화된 방법이죠.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모양을 따는 거예요. 그래 기발이라고. 판의 크기가 가로 220mm, 세로 610mm인데요. 이 정도면 몇 개의 숟가락이 생산될까요?
많게는 한 40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적게는 28개 그 정도 나오죠. 스테인리스를 자를 때 가해지는 압력이 5톤.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은 손을 다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거 하면은 해야 돼요. 항상 장갑을 씌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해외에서도 주문이 밀려드는 상황이라 쉴 틈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1차 지발 작업을 마친 숟가락은 아직 좀 낯선 모양입니다. 바로 다음 공정인 아변에 들어가는데 쉬워 보이지만 이게 또 어렵다는군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모양이 나오니까. 회전하는 롤 사이에 숟가락의 머리 부분을 넣어 한 개씩 골고루 넓게 펴주는 작업. 매일 10,000개씩 반복하다 보면 고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새 일이니까 무겁잖아요, 일단은. 이걸 몇십 년 했으니까 하는 거지. 초보자들은 못해요. 아변이 끝난 숟가락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좀 전에 아변 작업과 같은 거 아닌가요? 2차 아변을 하는 거죠. 1차 미는 거를 2차 아변을 해갖고 이렇게 더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확실히 넓어졌네요. 보통 머리 부분을 30mm에서 최대 55mm까지 늘려야 하는데 한 번에 넓히는 기계가 없어 2번에 걸쳐 작업합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잡이 차례.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딴 상태는 이게 거칠거칠한데 이게 병합을 하면은 이게 매끈매끈해요. 이게. 손잡이를 매끄럽게 해주고 강도를 높여주는데요. 기계가 내려올 때 발생하는 압력이 150톤이라 특히 더 신경 쓰이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손이 넘어가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한창 바쁜 와중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숟가락 머리를 동그랗게 자르는 반절 작업은 이곳에서 할 수 없어 전문 업체에 맡긴 것인데요. 반절 작업을 거치니 이제 숟가락다워졌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공정. 시끄럽게 돌아가는 기계에 숟가락을 왕창 쏟아 넣는데 이건 대체 무슨 과정인가요? 진동 발열이라고 해갖고 이 돌이 이 진동을 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 연마제 묻은 거 털어내는 거예요. 여기 묻은 거를 이걸 털어내는 거예요. 진동 속에서 돌과 함께 움직이면서 연마제를 비롯해 때까지 제거된 숟가락.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숟가락이라 하기엔 너무나 납작한 모양. 우리가 아는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움푹 눌러주는 호기 작업인데요. 이제야 진짜 숟가락다워졌네요. 육안으로 보면은 여기가 요 테두리가 매끈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안에가 찍히는 게 없대요. 여기가 매끈해야 돼요. 생김새를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숟가락에 광을 내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집게로 고정시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기계마다 숟가락 연마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 부위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 정도만 이걸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 요 사람으로 말하면 목, 여기 앞뒤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 밑에로 이게 광목이에요. 이거. 위에로 이것도 광목이고.
한 번 더 표현 처리해주는 거 이렇게 때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단계별로 작업자들이 옮겨줘야 해서 수작업과 다름없는데요.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질 것 같은 숟가락. 이렇게 연마 작업에도 많은 과정과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계 자체도 없고 거의 수동으로 하다 싶어요. 하루에 몇 개까지 연말에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숟가락 같은 거는 뭐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여러 과정 중 각별히 신경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모아야지. 프레스 같은 데 작업 잘못하면은 날카로워지면은 이게 사람이 입을 찌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기에 더 철저히 작업하는데요. 그 결과 날카로운 부분이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말을 마치고 환골 탈퇴한 숟가락.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때까지 씻어주기 위해 초음파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제 최종 관문인 검수 작업만 남았습니다. 매의 눈으로 불량품을 골라내는데요. 방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에 이런 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찍혔잖아요. 이런 거 안 되니까 이제 빼는 거예요. 불량으로. 찍을 때 이물질이 들어간지 모르고 그때 찍어버리면 이제 불량 나는 거예요. 불량품을 검수하는 사이 옆 작업장에서 젓가락 생산이 한창인데요. 숟가락에 비해 과정이 많이 생략됩니다. 지발과 병합 과정을 거치면 끝이죠. 드디어 완성된 수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 이들의 수고가 수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죠.